안녕하세요, 동행입니다. 어, 저희처럼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이제 시도하는 셀러라면은 뛰어놀 수 없는 시장이 스마트 스토어 쿠팡인데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중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셀러라면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실제로 가품을 취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문제까지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의도치 않게 발생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어떻게든 저희가 해결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특히 쿠팡은 또 이게 상표권이건 지재권이건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거의 이걸 리스트화 시켰다가 어느 순간에 계정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야 개선 계획서를 받고, 또 그걸 처리해 주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 다음에 판매 재개가 되어요. 근데 그렇게 재개된 게 다시 지재권 침해로 걸렸는데 소명을 못한다. 이러면 계정을 영구 정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량하고 이럴 때 9개 사업자가 있었는데, 불과 작년 일이거든요. 9개, 작년 겨울에 일인데 9개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8개가 쿠팡에서 계정 정지를 당하고, 한 개는 그 중에 영구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던 그냥 쿠팡의 지식재산권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상표권을 침해해도 되고 저작권을 침해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초의 지재권이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보면, 쿠팡에 자주 날라오는 게 뭐 성명권도 있고 뭐 있지만, 제일 처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는 상표권이랑 저작권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상표권에 대한 소명 방법을 다뤄보고 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렇게 무시하면, 그러니까 이 소명을 계속 무시하면 영구 정지를 당하는데, 이 무시는 답변을 줬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소명 요청하면, 상품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뭐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소명을 요청했다고 보질 않거든요. 결국에 이거 자체가 무시하는 행위랑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회신하면 누적이 되고, 누적되면은 정지가 되고, 정지가 되면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개선 계획서 또 작성을 해서 풀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정품을 취급하고 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증빙 가능하면 그냥 매입한 동일 브랜드용 그 매입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로 다 증빙해주면 돼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명 요청 이전에, 그리고 너가 상품 등록하기 이전에 제품들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구입한 내역을 보여달라 하는데, 저희는 구매 대행을 한 입장에서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정품을 취급한다 해도 이게 소명 요청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편법들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의도치 않게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특히나 저희처럼 중국을 구매 대행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명 요청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정품 취급할 때 만약에 이게 소명이 가능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동일 브랜드를 기준으로 쿠팡에서 2회, 3회 정도 소명 요청을 했는데, 모든 아이템 이제 예를 들어 다 이제 소명 요청을 완수했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계정에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절대 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뭐 골프용품을 파는데 스릭슨이라는 뭐 브랜드를 팔았어요. 근데 그 스릭슨에 대해서 소명 요청이 왔는데, 처음에 골프공으로 오고 뭐 골프채로 오고 뭐 골프용품으로 오고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로 왔다고 쳤을 때,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제 소명을 다 응대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스릭슨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한테 소명 요청이 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특정 브랜드를 소싱할 수 있는 무조건이 되겠죠. 무조건. 왜냐면 다른 분들은 소명 요청 오면은 삭제하고 뭐하고 이럴 때, 나는 소명을 다 해서
다른 사람은 판매하지 못하고 잠깐 정지당하고 있고 이럴 때 저는 계속해서 취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의도치한테 소명을 해야 될 때 이때 어떻게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때 그러니까 보통 다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삭제하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는 제목, 상세 페이지, 이미지, 등에 그 상표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전부 수정해 주세요. 수정, 삭제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소명 요청에 상표권 그러니까 상표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선은 다 삭제 처리했고 저희의 제품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그 회신을 주면 그쪽에서 확인 후에 판매 재개를 해줍니다. 판매 재개가 되면 이때 내가 상품을 이제 삭제할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정하면 돼요. 근데 사실 뭐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상표권 이름을 가지고 판매되던 거를 그 브랜드의 이름을 지우고 판매한다는 거는 안 팔린다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삭제를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삭제를 한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에 내가 등록한 내용들에서 그 브랜드 상표권 이런 거에 침해 소지가 있었던 거를 다 수정했고 나는 그걸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다 삭제했어요.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정품 취급한 거를 너희가 원하는 조건에 맞을 때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소명할게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검토를 하고 판매 재개되었다는 메일이 오면 이때 삭제를 하던 유지를 하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런 누적되는 이 뭐지 상표권이나 저작권에 대해서 누적되는 그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고 계속 소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계정 정지나 이런 거 안 당하실 수 있게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네, 이상 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